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뭐 고소 고발이 도대체 정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난무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러니까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좀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한번 좀 이걸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본방 끝나고 유튜브 연장 방송이 이어지죠. 매주 수요일 유튜브 연장 방송 사법 논담을 꾸며주고 있는 두 분을 본방에 모셨습니다. 박준 변호사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예, 오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하게 네. 한번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제 간밤에 또 뉴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하나 떴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사들였다. 네. 그 시점이 2019년 4월 30일.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지명받기 2달 전이었다. 네. 그다음에 또 사들인 다음에 19억 주고 그 집을 샀는데 사들이고 나서 석 달 뒤에 또 신협에서 13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니까 김 씨 누나가 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일단 이것부터 한번 좀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글쎄요, 이게 사실은 시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우연이라고 하자니 참 재밌는 우연이긴 한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뭐 특별하게 이상한 거는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샀다라거나 뭐 이런 정황은 지금까지 저도 봐도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다 이제 그 보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 금매로 내놔서 싸게 내놨고 네, 오히려 뭐 더 싸게 팔았다라는 금매 얘기.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니까. 네. 저는 그 이한성 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 측근,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이화영 측근의 네. 그거보다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예. 얘기를 지금 문제 제기라 2004년도 5년도에 있었던 이제 보좌관이 지금 그 하천대유 1호 그 이사를 맡고 있으니까 이거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2004년도면 이재명 지사가 정치를 할 때인가요? 뭐 알 수 없으면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뭔가 문제가 되니까 뭔가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보도가 된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가깝죠. 근데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한 달이 건너면 또 다 알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우연의 일치인 걸 배제를 할 수 없는데 근데 주목해서 보는 게 김만배 씨라는 존재 때문인 거죠. 그렇죠. 왜 그분이 또 그러냐면 법조팀장이었고, 네. 지금 법 쪽에 마당발이 아니 대놓고 기자들 앞에서 뭐 저기 그 뭐 그러니까요. 형님들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정도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김만배 씨와 윤석열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과의 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혹시 김만배 씨의 누나가 등장하는 것이 혹시 이런 관계하고 연결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또 이것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그런 거 봐야 될 거고요. 이제 근데 뭐 예컨대 그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뭐 당시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별로 뭐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예컨대 뭐 그쪽에서는 뭐 알고 이거 윤석열 후보 그쪽 아닌가라고 접근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김만배 씨를 알았다고 해도 뭐 누나와 뭐 이렇게까지 잘 알았을지 뭐 그런 것도 봐야 되겠죠. 우연이라고 네. 지금 이제 해명을 하잖아요. 그럼 우연인데 5천만 국민 중에 우연이 있으면 생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김만배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인터뷰 상으로 좋은 형님들한테 뭐 하려고 뭐 저렇게 돈도 많이 줬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법조인들하고 연관성이 사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연찮게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예. 또 김만배랑 같이 그 회사를 뭐 이사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아니 지분을 받고 있는 사람을 천하동인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하고 있다. 뭔가 사실은 문제가 이한성보다는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물론 저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떴던 지역이 또 연희동 지역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 전에 핫플레이스로 이제 뜨고 뭐 카페도 많이 잠기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핫한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누나가 정말로 이른바 부동산 투자의 귀재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자를 업으로 했던 분이냐. 저는 그렇다면 이게 우연의 일치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희동이라고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또 반대의 가능성.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황이 그래서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집을 매매해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의문 제기하는 거고 충분히 그 의문 제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물론 예단할 수 있는 성분이 네, 아닌 것 맞습니다.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지금 문제는 이게 다운 계약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근데 이거는 뭐 정말 그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 내놓은 해명은 당시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이걸 뭐 계약을 했고 네, 뭐 한 세 명 정도가 뭐 이렇게 사겠다라는 의향이 있어서 평당 2천만 원에 네, 들었고. 그 중에 한 분이랑 뭐 계약을 한 거지 특별하게 뭐 개인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내놨으니까요. 네네. 뭐 그런 거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는 뭔가 이상하긴 해요. 그렇지만 드러난 바는 없기 때문에 네. 얘기하기는 좀 그럼 어렵고요. 이것도 그럼 수사로 밝혀야 되는 사안입니까? 수사까지는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좀 더 있어야 되겠죠. 모든 걸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보면 예컨대 뭐 특히 다운 계약서가 되려면 현금 흐름 이런 거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470억을 현금으로 뽑았거든요. 회사 계좌에서 이게 도대체 470억을 어떻게 현금으로 뽑을 수 있는지도 참 그 좀 이따 여쭤볼 거고. 네, 대단한 일인데 그러다 보면 이 현금이 특히나 총선이 있던 작년에 또 집중적으로 많이 인출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하면서 현금의 흐름을 최대한 파악하려고 수사기관이 노력은 할 텐데 글쎄요 이게 말 그대로 현금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쉽지 잘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쉽지 그러니까 바로 않고.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짚어지는 게 바로 그 지점인데 그래서 473억의 용차를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네. 겁니까? 네. 만약 계좌로 갔으면 뭐 찾아내기 쉬운데 아니 그럼 또 라면 박사가 또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시는 그렇게 겁니까? 봅니다. 지금 뭐 50억도 퇴직금 되는 거 보면 라면 어떤 박- 식으로든지 5만 원권 등장한다면 라면 박스 사라지고 케이크 상자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470억 470억 정도 수준이면은 아유. 아니 근데 나눠서 또 뭐 나눠서 했겠지. 했겠죠. 네. 무식하게 다 주진 않으니까요. 뭐 하여튼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퇴직금 형식으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줬던 걸 봤을 때는 현금으로 하는 옛날 방식도 분명 썼을 거라고. 만약에 이게 뇌물이나 뭐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근데 추적하기 지금 맞겠죠. 김만배 씨가 이제 밝힌 바로는 뭐 차용하거나 이런 거 갖고 또 갚는 데 썼다 이런 식으로 밝히지 근데 않았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예를 들면 이장비 뭐 현금으로 일부 썼다 뭐 이런 식의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이장비나 뭐 꼭 현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도 범위가 뭐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그 빌린 내역이 남아 있으면 그거 말 그대로 계좌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게 그렇게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줬다는 그 퇴직금도 나중에 들통났을 때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문제될 수 있는 것도 계좌로 보내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현금을 굳이 써야 된다는 거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나 뭐 박용수 특검 뭐 딸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퇴직금 주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좀 은밀하게 해야 되는 데만 현금을 썼을 거다. 이런 저 추측이 똑같이 가능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현금은 간단해요. 정당하게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반 아니, 세금을 포탈하든 뭐라든지 간에 정당하게 돈 빌린 근거가 있으면 그거 계좌 뭐하라. 이체를 하지. 누가 현금을 주겠습니까? 법인이면 오히려 현금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계좌로 가죠. 근데 불안한데요. 그 이전에 뭐 이장비 이런 데 썼다고 하면 그거는 사업비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업비인데 대주주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대출받아서 지급할 그러니까 이유가 말이 안 없는 된다는 거잖아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안 되는 되고 거죠. 그 현금 뽑는 거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1, 2만 원은 그러니까 안 뽑혀요. ATM기에서 그걸 뽑은 한번 적이 뽑으려면 은행에서 1일 한도가 있어요. 제가 알기 2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네. 2천만 원으로 400억, 6, 70억 만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루에. 근데 이게 아마 사업 계좌는 그게 한도가 좀 다를 수는 아니, 어쨌든 간에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개인 대출로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도 뽑은 적이 있어요. ATM기는 500만 그 원. 무슨 보도 보니까 창구 직원이 짜증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현금 계속 찾아가니까. 그게 얼마나 아, 불편하고 불합리하고 그럼요. 그럽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 예. 이익은 뭐겠습니까? 예. 합당한 이익이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자, 일단 없죠. 그럼 우리가 정리해 보자. 그러니까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간 건 확인된 팩트입니까? 지금 팩트입니다. 네. 보도에서 찾아갔다고 여러 그럽니다. 보도로 확인된 팩트고 그러면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경찰이 밝혀야 되는데 밝히니까 추적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현금으로 찾은 네, 거죠. 그 김만배 씨가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 자기가 뭐 돈 빌린 데다가 이렇게 썼고 뭐 정치권에 대한 로비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좋은 설명이죠. 형님들한테 뭐 줬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좋은 형님들이 굉장히 정치권 이런 데 많이 계시겠죠. 법 쪽에 이런 데. 그러면 지금 두 분께서는 그러니까 정치권 법 쪽에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는 현금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세탁의 일종이죠 이게.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법조계 아주 유력한 법조인들을 네. 뭐 고문이나 자문으로 모셔가지고 월 얼마씩 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그 연결선 말고 다시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면서 다시 그걸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법조계 인사들만 한번 그럼 한정해서 한번 먼저 얘기해 봅시다. 정말 안 좋게 보자면 현직에 대한 로비
있습니다. 현직 네, 왜냐하면 전직 뭐 고위직이야 고문으로 모시면 되는 건데 변호사 이제 개업한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지금 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를 또 정치권에도 예를 들면 뭐 케이크 상자를 갖다 주지 않더라도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쪼개기 후원 같은 형태로 가능하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요즘 현직 판검사가 솔직히 제가 상상이 잘 안 돼요. 요즘 막 대놓고 돈 받고 이런 거는 없기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돈을 도대체 어디다 뿌렸을까? 네. 그냥 뭐 자기들 뭐 갚기 위해서 썼다는 말은 좀 믿기 많이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정치 자금이나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아니 참 그것도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주주로서 네. 화천대유에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일단 어디서 융통을 했다가 이제 개인 명의로 융통을 했다가 그걸 갚기 위해서 이제 다시 거기서 그러니까 사내 대출금을 해서 받아갔을 수는 있겠지만 이 가능성도 있지. 그러면 계좌로 하죠. 근데 계좌로 굳이 하죠. 그러면 그럼 현금으로 계좌로 찾아갈 이유는 하죠. 없는 거죠. 더더욱 계좌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계좌 흐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런 거면 그런 걸수록 떳떳하면 떳떳할수록 현금으로 줘도 막아야 돼요. 현금 주지 말라고. 이건 계좌로 해야지 내가 나중에 증빙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예. 더더욱 이상한 거죠. 결국은 수사의 핵심 포인트는 요겁니다. 근데 경찰이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계좌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근데 현금은 여기서 이거 잃어버렸다 하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할 말 없으면 잃어버렸다 한다니까요. 이 정도면 원래 같으면 이게 지금 사실 구속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저는 사안입니다.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런 유의 사건들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담당했던 사건에서 좀 구린데 써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한 돈 5억 10억 뽑았어도 그거 용처가 증빙이 안 되면 다 횡령이라고 보고 맞습니다. 바로바로 구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액수는 실제 수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현금이기 때문에 당신이 입증하라 용처를 그래요. 입증해 와라라는 반대로. 정도 수준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제가 좀 의문하던 게 국세청도 무조건 방식이 범죄가 될 비슷하고요. 이상한 흐름이 있으면 반대로 물어봐요. 알겠다 그래. 네 말 맞는 거 같다. 맞으면 네가 입증 자료, 소명 자료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리고 그 돈을 까줍니다. 476억을 매일 뺐으면 예를 들어서 본인 473억에서는 입증된 거는 까준다. 200억을 찾아왔으면 너 200억은 그랬으면 200은 걔안내 그럼 273억 그거 횡령이다. 아니면 그거 포탈이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거나 국세청이 하거든요. 수사 기법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의문 나는 게 이 400억이 문제가 되는데 조사 12시간 받고 나왔어요.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 막 한참 하고 그러면 보낼 이유가 사실 없어. 그러니까 이거 바로 구속해야 되는 사안인데. 근데 저는 그럼 여기서 네. 약간 아이러니한 질문 하나 드리면 아주 뭐 전직 검찰총장부터 특검 이런 분들을 자문 고문으로 모셨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자문 안 해주셨나요? 물어봐야죠. 그걸 안 물어봤으니까. 이거 뭐 물어봤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아니 정말로 자문 고문이 필요. 뭐. 이거는 필요 없는 게 상식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피해가는 법 이런 거. 피해갈 수가 없죠. 안 해야죠. 안 해야 되는데 하려면은 현금으로 하고 안 걸려야 되고 걸리면 잃어버렸다 거짓말 해야죠. 뭐.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그 최태원 회장의 그 동생인 최기원 씨가 돈을 빌려줬다라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지금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더 드러난 건 없습니다. 뭐 400억 정도 해가지고 아니 회수도 못했다. 몇백억을 어떻게 그렇게 빌려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격가지가 너무 많아요. 이 사건에는 격가지가 너무 많은데 제일 핵심이 결국은 이 이익 분배 구조나 위험의 분배를 어떻게 설계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또 갑자기 보거든요. 그 얘기를 또 왜 해요? 근데 왜 제가 얘기하냐면 최기원 씨 정도 되면 분명히 주변에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400억 정도 빌려주는데. 그럼요. 당연히 다 심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건이 이익 분배 구조가 그쪽 이 남 변호사 그쪽에 유리하게 잘 돼 있고 위험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판단이 났으니까 그 정도 액수에 대한 뭐 대여를 결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빌려줬으니까. 그럼요. 그 지금 설계 또 얘기해서 또 이재명 지사 이쪽으로 말씀하실까 싶어서 제가 말한 거고 설계보다는 저는 그 설계를 통해서 이익 받을 게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고 그렇죠. 봅니다. 제일 그 얘기죠. 그리고 그게 뭐 저는 그 이재명 지사 설계했던 누가 설계했던 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이익을 받은 사람은 설계가 문제가 아니고 이익을 받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두 그 가지죠.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도 핵심 이번에 사건을 잘 봐야 되는 거는 설계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계를 잘 해놓은 판을 누가 먹느냐 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는 잘못된 거죠. 설계와 민간 사업자 선정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 건데 보니까 남모 변호사 뭐 이름 얘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실명 나무 나무 변호사. 이 사람이 원래 대장지구에 작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2005년부터인가요? 네. 한참 전부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계약금 돈 엄청 쓰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한 1,000억 가까운 돈을 손에 봤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눈이 시뻘개져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이거에서 어떻게든 뒤집어야 된다. 내가 패자 부활을 해야 된다. 그런 그다음에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해서 드리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전직 검찰총장, 전 특검, 전직 수원지검장 이런 분들을 자문 고문 이렇게 모셨잖아요. 자문 받고 고문 받을 일이 그렇게 많나요? 그렇게 여러 명으로 모셔야 되는 건가요? 솔직히 보험이죠, 보험. 저 같은 변호사가 자문료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문 월 역할을 뭐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죠. 저도 많이 합니다. 뭐 저도 그래요? 뭐 자문료 받으시면 죄송하지만 네. 무지랭이 변호사긴 하지만 음. 월 뭐 몇십만 원 받으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엄청 해줘요. 예. 별의별 거 다 물어보고. 아니 회사에서 고문 변호사는 거 자문 변호사 위촉하는 경우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저도 하고. 한 명 이렇게 위촉하지 막 복수로 이렇게 위촉하는 거? 저도 막 뼈골 빠지게 일해가지고 지금 10만 원, 네, 뭐 50만 원 요래 받는데 월. 10만 원 받는 거는 거의 없지 않아요. 저는 안 받는 무지랭이라서 그렇고 아니 그냥 좀 비교했습니다. 1,000만 원씩, 2천만 원씩 받으시니까 유명한 변호사신데. 이분들은 네. 결국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본인들도 얘기하죠. 나간 적 없다고. 로비입니다. 아니면 보험용입니다. 보험입니다, 문제 보험. 생겼을 때 가서 방패막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변호사는 방패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방패가 아니에요. 그냥 다 맞아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실제로 저희는 노동 무탄 사건 방어를 뭐 해야죠. 그런 걸 해요. 그러면 아, 그분들이 지금 김만배 이제 그 씨가 소환 조사 받고 있으니까 지금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 코가 석자잖아요. 안 드러났을 때 방패가 되는데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 방패하기 이렇게 어렵죠. 유명해지기 전에는 분명히 방패 역할을 했겠죠. 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을 거고요. 그 저는 진짜 그랬던 게 저는 되게 슬픈 게 야당 소속의 낙선한 정치인이라고 하고 있던 자문도 잘렸어요. 그래서 이 대장동 보면서 야, 이거 본인 진짜-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저요. 아,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참 슬픈 말씀이죠. 슬프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1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뭐니 해도 핵심 중에 핵심은 김만배 씨가 대출에 따르는 473억 이게 어디로 흘러갔는가 예. 이걸 규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이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최대의 관건이다. 네. 그러나 현금으로 다 빼버려 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럼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설계 파트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야 뭔가 엄청난 내부 증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그 화천대유 안에서의 그 믿을 만한 사람의 전달 사고가 나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나오지 않는 한은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 일단 요 문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두 분 가시지 마시고 유튜브 연장 방송 사법 논담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좀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법 논담 오늘은 2부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좀 본방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뭐 두 분 다시 소개를 안 해드려도 되겠죠? 조금 전 본방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수사 포인트를 좀 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봤는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여기서 그러니까 좀 더 하셔도 되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이 껴 있는 게 좀 서로 꺼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김만배 씨 조사 받는 걸 보면서 뭐 좋은 형님 이러면 일반인이 많이 그런 거였다 하면 구속도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즉시 구속시켜야죠, 사실. 금액이 저리 예. 크니까. 근데 거기 지금 아까 방패 얘기를 좀 전에 방송에서 하셨는데 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옆에 많은 저라면 제가 만약에 회사하는 사람이면 딱 땡기는 사람들이요. 수원 지역에서 회사를 하려면 경기 남부에서 그렇죠. 권순일, 강찬우 땡깁니다. 그 사람들 해놓으면 혹시나 문제 생기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조인들이 뭐 그 어떤 일을 한 저 같은 법조인이야 뭐 100만 원, 10만 원 받고 일을 해야 돼요, 진짜로. 서류도 써주고 검토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 그 효과가 그래도 김만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저는 먹힌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 뭐 어떤 역할을 했고 처음부터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지와 관해서 남욱 변호사인가요? 그 사람 샌디에고 지금 갔고 그렇죠. 한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랑 또 이렇게 말을 맞출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 이런 사람을 왜 그러게요. 저는 구속 안 하는지 이해가 일단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완전 다른 얘기지만 그 방금 자문료 10만 원 또 20만 원 받는다고 우리 박 변호사님 또 겸손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차마 본방에선 얘기 못했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은 뭐 자문료가 아니라 모델료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예. 너무 과한 겸손의 말씀이 아니신가 예. 싶습니다. 뭐 근데 하여간 투명한 거예요, 그거는. 아유, 그 투명하죠. 뭐. 부끄럽습니다. 예. 변호사가 모델료 뭘 부끄러워요? 부러워 죽겠구만. 부끄럽습니다. 여기 다 50억씩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뭐 50억씩 반 사람들에 비하면 뭐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농담이라 진짜 산재 신청하려고 했었던 거. 제가 산재 사건을 꽤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많이 합니다. 1등입니다. 오, 이게 잠깐만. 될 수가 없어. 산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성공률이 높아요 혹시? 산재는 그냥 그 수학 산수예요. 자기가 버는 금액에 자기가 여명, 살아올 기간, 생계비 아니 제하고 산재 인정받는 걸 성공을 많이 했냐고. 인정받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를 그 넘어야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걸 아니, 넘으면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얼마나 쉽지 산재 인정 쉽지 잘 안 않아요. 해주는 업무상 제가- 제외돼야 되는데 심지어 제가 법무관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1년 근무를 했었어요. 오, 네. 전문가시네. 네, 그러면. 저 전문가인데. 네. 혹시 제가 그 필요하면 그때 꼭 의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엄청 크게 이슈가 됐던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반도체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금액이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금액이 절대 나오지 않는 금액이고 산재 저도- 인정도 어렵고 금액이 지금 뭐 20몇 억으로 해석하더라도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 엄청난 후유증이 생겨야 돼요. 맞아요. 예전에 한번 뭐 대형 로펌 변호사 뭐 한 분이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아니면 연예인, 큰 엄청 돈 버는 뭐, 연예인 있잖아요. 그 정도 돼야 되고 이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제가 볼 변명이에요. 때는 그 우리 박준 변호사가 또 프로야구 에이전트를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프로야구를 예를 들면 FA 대박을 칠 때 네, 정말로 특 A급 특 그러니까 A급. 100억 안팎의 어떤 초대형 계약을 맺는 다음이 네, 40에서 60억 아닙니까? 그렇죠. A급이. 그게 A급. A급. 그러니까 딱 그 규모잖아요. 그 40억, 60억이 거의 식물인간이 돼버렸을 때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한 네, 거예요. 맞아요. 다른 데서 말장난치는 그랬어요. 아니 거예요, 다른 말장난치는. 회사들이 산재 보상에 관해 한해서는 하천 대우를 좀 본받아야 된다. 근데 참 네. 저는 그 여기 조금 전에 이제 두 분이 말씀한 하나만 포인트 뭐 김만배라는 그분이 법조 경력이 꽤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사단계 3년이면 뭐를 한다고 그 법률적 자기 방어 능력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주변에 판검사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일단 일반인들이 이런 큰 게이트에 휩쓸렸을 때 되게 그 어려운 게 뭐냐면 당황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출두하는 거 보니까 전혀 당황하는 게 거의 뭐 있어요. 뒷짐지고 거의 엄청 여유 있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아마 그 검찰에 출석해서 이제 뭐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제 생각에는 전혀 저 자세가 아니고 그냥 뭐 자기 형님들에 비하면 낮은 검사들이 뭘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냐. 경찰이었나요? 용산이었죠. 용산 그러니까 경찰서. 우리 형님들이 얘기 한마디 하면 껌뻑 죽는 사람들이 뭘 지금 이렇게 그런 자세로 임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저는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 형님 좋은 형님들이 멘토여서 이제 2,000씩 준다, 1,000 얼마 준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답변하기 싫은 거예요. 대가성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엉뚱한 답을 할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사실 옛날에는 그 옆에 서 있지 않았겠어요? 포토라인 옆에. 그거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아주 배짱 있게 답변하는 모습이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 짚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그 김만배 씨가 473억을 받아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분식 회계를 하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을 해서 빠져나간 거 흔적을 없애면서 몰래 빼간 게 아니라 회사 회계소를 대출금 명목으로 해서 들고 나간 거잖아요. 떳떳하게 들고 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를 또 이 성격을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건 금융감독 아니 그래서 본인이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그러니까 아니 법조 기조를 그렇게 했는데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 그렇게 처리했겠느냐. 사실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저도 이런 비슷하게 이제 회사 돈 많이 뺀 사건들을 해보면 그나마 돈을 뺄 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가짜 명목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 가짜 명목이 흔들려 버리면 바로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한다고요? 네, 오히려 그냥 대여금 처리를 해놓고 예. 돈을 뺀 다음에 대신에 이렇게 되면 배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회사에 손실이 끼친다는 배임이 문제가 되는데 내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된다. 나중에라도 갚을 수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면 배임의 그 죄책이 좀 감경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급했던 게 아닌가. 그 400억이 넘는 그 돈이 급전으로 간다고요? 아니요, 지금 당장 써야 될 돈일 수도 있고. 어디에 그렇게 어마어마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익을 자기가 스스로 따져봅니다. 내가 이걸 했을 때 네. 걸릴 만한 가능성하고 네. 뭐 위험한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이익이 아니면 이게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회사 돈을 막 뺐으면 그 당연히 돈 움직임을 다 알고 있는데 저기 왜 나가고 있노를 벌써 4개월 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그럼 우리도 알고 있는데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뭔가 이 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산관리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원래 이제 현금을 만드는 게 그런 거거든요. 거래처가 있으면 거래처한테 리베이트 받는 거잖아요, 원래. 원래 회사 돈을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를 계약해도 뭐 1000만 원으로 부풀려서 회사 돈 1000만 원 주고 거기서 이제 비용 뭐 세금 이런 거 떨고 한 6, 700 돌려받는 그게 일반적인 현금 마련의 그 리베이트나 킥백 방식인데 이게 땅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런 자산관리 회사들은 어디서 매입을 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쓸 때가 있어야 비용을 부풀려가지고 그렇죠. 돈을 돌려받는데 비용 처리할 게 별로 없다. 예, 그런 걸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회사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관여자도 많이 생기고 나중에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하게 되거든요. 이 정도로 큰 돈을 그렇게 리베이트를 받으면 막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뒤에 형님들이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터지더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라고 하고 대놓고 대여금 처리해놓고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대여금 받아갖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무슨 빌딩 하나 사는데 돈을 썼다면 굳이 현금으로 찾아갈 이유는 없을 안 하죠. 거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네. 돈을 이 정도로 벌었으면 정상적으로 배당금 처리를 하든지 뭐 할 수 배당하고 있는 방법이 세금도 있는데 낸다면서요. 퇴직금 세금도 낼 정도인데 그러니까 뭔가 네. 긴급한 뭔가 긴급한 일이 저는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게 합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좀 밝게. 어휴. 그러니까 시작은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 너무 저는 이 건을 보면서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뭐 설계 얘기도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시작은 지금 드러난 것부터 뒤로 들어가야 되지 계속 이걸 뒤죽박죽 섞어버리면 뭐 국민들이나 뭐 지금 여기 시청자들도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시작은 이런 현금의 흐름 또 퇴직금을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 뇌물성이 있는지 여기서 안으로 계속 들어서 예를 들어 지금 유동규 씨가 문제된다면 유동규 씨가 어떤 금액을 취했는지 유동규 씨는 지금 출국 금지 금지됐습니다. 조치가 내려졌다는 속보가 속보가 조금 전에 떴습니다. 출국 금지라는 거는 입건되고 출국 금지 신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혐의가 지금 있고 뭐 구속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남욱 변호사가 출국한 시점이 언제였죠? 직전에 출국했어요. 이 사건 터지기 터지기 직전에. 터지기 직전에 터진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언론사에서 기사 내고 난 후 아니었어요? 그 경기 무슨 경기 그렇죠? 경제신문인가? 예. 그 저도 정확히 후에 잘 모르겠어요. 샌디에고로 부가 이제 나갔는데 그 어차피 그게 비자가 네. 관광 비자거든요. 예. 석 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석 달 지나면 되게 급하게 나갔네요. 불법 체류가 될 거니까. 그러고 나서 어디 베네수엘라 이런 데로 가겠죠 아마. 돌아와야죠. 한국에 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그 기무사령관처럼 또 안 오면 또 사건 또 이것도 남욱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딴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뭐 이하영 부지사의 예전 측근 얘기 할 게 아니고 남욱이 데리고 와서 빨리 한국에 조치해야 돼요. 네티즌 수사대가 있다면 미국에는 교포 수사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찾아낼 것 같습니다. 교포 네트워크가 찾아주실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자, 이번에는 고발 사주